2023년 5월 27일 현재 시간 11시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희입니다. 네, 3일 동안 또 연휴죠. 또 저도 좀 편하긴 한데 주말 동안 또 나오는 이슈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할 것 같고요. 저녁에도 좀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일단 어떠한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될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주식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내용 제 개인적인 견해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를 기준으로 해서 22년 1월부터 하락세였죠. 코로나가 이제 진행이 됐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고 있었던 봐도 이제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코로나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됐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락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2포인트, 많게는 35포인트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롱과 숏을 하고 있는 레버리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지수 투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거라면, 그러니까 종목들을 좀 한다고 했으면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고 16포인트까지 갔었던 나스닥 지표에서도 현재로서는 꽤 상승선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또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꽤 많이 올랐고 들리는 얘기로는 그 전이 너무 쌌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시하게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리 상승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금리 상승이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은행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더 이상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결이거나 또는 이제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다시 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는 있죠. 그래서 요즘 시장이 또는 1년 전 시장이 매우 어려웠었던 거는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한 폭락과 동시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5만 원대가 떨어졌을 때 더 이상은 이제 막 없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그만큼 떨어졌던 건 삼성전자가 잘못을 해서 떨어진 게 아니었죠. 뭐 기술적으로 뭔 결함이 생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 그냥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세계의 증시가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그냥 불가항력적의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킷 브레이크도 걸렸었고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생겼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큰 하락폭으로 생겨서 오히려 주식을 조금 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된 시장이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한 큰 상승성을 좀 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 그리고 비슷하게 미국 시장에서도 꽤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폭락 이후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매 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최고점을 찍고 어느 순간에 내려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산으로 따지면은 산 정상을 올랐을 때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고점이 생길 거고요. 새로운 저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상향도 할 수 없고 매번 떨어질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고 어느 정도 유지를 했던 시점에서는 다시금 또 상승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날그날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계속 내 종목이 하락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 양성을 좀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시총이 대체적으로 높은 테마는 반도체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꽤 된 영상이긴 한데 앞으로 반도체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뭐 종목을 얘기한 거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반도체 테마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다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내용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13개월 만에 7만 원대를 지금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10만 원대를 회복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그런 가설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이 금액대를 유지를 하면 좋겠지만은 조정은 여러 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심리를 여러 번 흔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떨어질 수도 없고 조정이 오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실제로 1년 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자본금이 어느 정도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자본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외국인들이 거의 많이 투자를 함으로써 주가가 확실히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회복한 건 외국인들의 투자들이 투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아직도 부족해요.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리고 예전처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삼전 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샀다고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붐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붐은 조금 지나갔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붐이 아니기 때문에 붐이었었던 시절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 이유는 주식장의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고 잘 알지 못하는 종목들을 매도하다 보니까 자꾸 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결국에는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서 이제 믿고 투자를 하고 저평가된 주들을 사서 이제 보통은 그렇게 되는 건데, 돈 걸고 돈 따먹기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 단타 얘기를 또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단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타도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성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무조건 벌 거야. 물론 그게 맞긴 하지만 목적을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너 사니까 나 사고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리서치를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식은 몰라도 후대의 삼성전자 그 주식은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은 몰라도 삼성전자는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야겠다는 마인드가 매우 강한 우리나라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시장이 안 좋은 건 외국인 자본이 일단 기본적으로 빠져나간 것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빠져나갔던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총이 높은 만큼 물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 이제 주식이죠.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8만 원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은 8만 원대를 만약에 외국인 자본이라든지 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금 매수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자본들이 좀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 8만 원대가 매우 힘든 저항대이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8만 원을 뚫었을 때는 굉장히 아주 좋은 지지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물대도 하나의 지지대거든요. 그래서 저항대기도 하고 그걸 뚫게 되면 굉장히 큰 지지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외국인 자본이 일단 첫 번째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면 좋은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의 붐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하면 지수 상승 견인으로 좋다고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세분화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실적을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사업, 제 4차 산업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지분을 산다든지 새로운 일들을, 즉 삼성전자가 껴있는 그런 내용들과 기사들이 나온다면은 공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소문이 나면 대체적으로 파급력이 파괴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종목이 주목을 받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물론 다른 종목들도 어디에 공급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온다면 호재성으로 불리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뽑히는 삼성전자의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공시나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그 파괴력이 굉장히 강하다. 예로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분을 사고 있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지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레인보우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낮은 종목들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산다이라고 내용이 나오면 어느 정도 주목은 받겠지만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답이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단순하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삼전이 지수 견인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전 주주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는 얘기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게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삼전이 어느 정도 위치는 지켜줘야 주식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새로운 테마는 계속 나올 겁니다. AI 테마가 챗봇이 나온 것처럼 새로운 메타버스가 또 나오고 제2의 사우디 내용이 나올 것이며 새로운 AI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2의 붐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전 화이팅이고요. 10만원까지 가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다시금 올 것이다. 조만간. 자, 예튼님이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멤버십까지 해주신다면 아주 채널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거든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후에는 제가 또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